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근 인사드립니다. 오늘 2월 22일 기산중공업입니다.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 상황들이죠. 시장이 안 좋은 상황들인데 주가가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에 좀 기대감이랄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유중, 이제 상장일만 남아 있는 상태고 상장일에 주식 수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물량의 소화 과정들, 근데 이제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할 거다라는 것들이 청약일이 지나고 바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일단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물량 부담이 완전히 없진 않을 겁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과 같이 매수를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차익 실현을 평균 단가 왔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 같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유상증자를 상장한 다음에 이게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비율이 낮아서 그런지 지금 좀 빠르게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여기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일단은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평균 단가를 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기 물론 포인트 좀 살펴보자. 포인트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항상 이제 보험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을 보면서 조정을 받을 때 여차하면 평균 단가 낮출 준비를, 움직임들 돌파를 하냐 못하냐, 돌파를 못하면은 조정을 받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겠죠. 상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진행되진 않았으니까 상장을 이거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보수적이긴 하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요인들이 좀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좀 노르트 스트림 2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관은 유럽에다 공급을 하는 게 있잖아요. 유럽 뭐 프랑스 이렇게 있고 유럽 이렇게 있는 상황들이고, 이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자, 러시아 대충 이제 그릴게요. 여기 한국 이렇게 있고, 뭐 좀 편파적이긴 한데, 자, 러시아 이렇게 있고, 우크라이나 여기 있죠. 독일 여기에 있고, 유럽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 가스관이 이런 식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통하잖아요. 독일은 러시아 가스 받아가지고 유럽에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가 지금 비상이 떴단 말이에요. 비상. 안 그래도 원전 이런 것들이 지난 이제 전력난 있었죠, 한번. 중국도 그렇고 뭐 석탄 가격들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러시아의 가스관을 공급받는 이런 의존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원전이 전력난의 탄소 중립의 핵심 무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원전으로 다시 탈원전을 하다가,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탈원전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전력난이고,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핵심을 원전으로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들. 근데 지금 러시아의 가스관을, 여기 러시아의 가스관이 막힌다 생각해봐요.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제 대체 수요로 원유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물가 부담들이 생기고, 에너지 기업들만 논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뭐 곡물 창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고. 근데 우리나라가 곡물을 생산하는 게 수입 의존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밀가루 생산하나요? 밀가루를 뭐 미국이라든가 미국산이라든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농업 부분들 보면 수입에 의존하는 게 거의 90%예요. 90%. 수입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수입에. 이 원자재. 심지어 이제 신토불이 뭐 고춧가루 뭐 쌀 말고는 뭐 없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올라간다. 식료품 기업들은 좀 이제 안 좋은 대신에 수입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 올라간 가격으로 수입해야 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면 괜찮아요. 해지가 됩니다. 근데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면,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 수입을 해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는 원자재 상승.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나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복잡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에너지죠, 에너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전 기업이잖아요. 원전 기업. 원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유럽에 전력난이 한 번 더 온다, 전력난이 온다라고 하면 원전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그 정책들, 그런 입장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러시아, 독일 노스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유럽에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좀 이제 제스처로 변경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변수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들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린 엔진을 장착한 두산중공업 신사업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SMR 부분 기대. 뉴스케일도 이제 7월 달쯤이랬나요? 4월 달쯤이랬나? 하여튼 뭐 그 뉴스케일도 지금 체코 쪽에 SMR을 수주를 한다. 그럼 이 기자재 부분들을 두산중공업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채권단의 채권단의 졸업,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채권단을 도, 어, 졸업을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여론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이 좀 지난 이후가 되겠죠. 원자력 발전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도 나온다. 뉴스케일 파워가 3월 중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도 희소식이다. 설명 다 드렸던 것들이죠. 우크라이나 이슈로 1만 5천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1만 8,900원까지 회복을 했다. 두산중공업을 둘러싼 분위기 자체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전 세계 글로벌적인 기조들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는 것들이죠. 자, 알짜 자산들을 다 매도를 했어요. 근데 테스나 인수, 이거를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지, 캐시카우를 늘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두산이 인수를 한다, 아니면은 두산이 인수를 하고 두산중공업도 돈을 좀 보태고 그룹이라는 얘기들이, 주두산이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들보다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두산만 테스나를 인수를 하느냐, 테스나를 인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두산도 출자를 하고 이 금액 모으고 두산중공업도 이 금액을 좀 모아가지고 두중도 금액을 모아서 이거를 인수할지, 그렇게 되면 지분을 나눠 갖겠죠. 나눠 갖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일단 이건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캐시카우가 좀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캐시카우를 다 이제 매도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두산 바켓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 캐시카우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푼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이 지금 좀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돼, 아니면 뭐 부정적으로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약간 이런 분들보다는 캐시카우 계열사를 매각했던 두산그룹이 성장성이 높은 계열사를 다시 확보를 한다, 일단 그룹을 좀 정상화를 시킨다, 그룹 계열 구조 자체를 좀 정상화를 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스나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은 상반기 내에 채권단 졸업, 캐시카우 계열사를 다시 확보를 한다라는 것들은 좀 그간 캐시카우를 다 줄이면 돈은 누가 버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고 채권단 졸업을 하면서 캐시카우 또 이제 늘린다라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사업이죠. 3D 프린팅 공장 준공, 국산 전투기 KF-21 부품도 공급을 한다. 3D 프린팅 뭐 이렇게, 그래요. 이게 원전 기자재에도 납품을 할 수 있는, 활용을 하고 국내 이제 발전용 가스터빈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요. 뭐 가스터빈도 좀 기대감들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을 좀 준공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렸으니까 참고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가스터빈 등 발전용 부품 제작에 선진화를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을 해왔다. 이제 이게 공장을 이제 하면서 국산 전투기도 그렇고 이렇게 방산 쪽으로도 사업의 보폭을 좀 넓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제 나쁜 소식들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 수주의 정상화를 대선 기간 이후에 이제 대선 이후에 기대감들이 좀 있는 사안들이고 뉴스케일도 그렇고 뉴스케일도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이제 기자재 납품하는 것들이 두산중공업에 기자재를 납품을 하고 SMR 체코 쪽으로도 납품을 하는 게 4월이랬나 7월이랬나 하여튼 뭐 그렇고 유증 이후고요. 이후.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기조들이 좀 변경이 되는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서 유럽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물론 이제 전쟁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이 확률은 좀 낮은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계속 빠르게 뭐 소식들이 변화가 엄청 많은 소식들이 들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변화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원자재 시장은 이것 대비해서 전쟁 리스크 대비해서 원자재 시장은 좀 안전하게 좀 가격을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는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전쟁 난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들을 좀 가격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들이 좀 낮다. 그렇지만 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니까. 자, 이게 좀 변수긴 합니다만 유럽에서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뭐 가스 터빈, 그리고 뭐 수소 여러 가지 부분에 뭐 3D 프린트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풍력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에너지 쪽에 좀 밀집되어 있는 그린 에너지 쪽으로도 밀집되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조들 같은 경우에서 이 사태 이후에 좀 잠잠해지고 나면 유럽 같은 경우에서 러시아한테 한번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 전력을 안정화를 의존도를 러시아한테 좀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에서 여론들이 좀 강해지긴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유상증자도 상장하는 것들도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고 일정들이 좀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를 상장한 이후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더라도 유상증자를 상장한 이후에 유상증자 상장이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3월 4일 상장한 이후에 물량 흐름들을 보면서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들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3월 이후 전후라 그랬는데 전에도 살짝 반응이 좀 있었지만 이후에도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들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셔가지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